네, 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김세현 전 친박연대 사무총장 그리고 정장선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조금 전에 우리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국회 상황은 지금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이 정의학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사실상 동의하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일부 반대가 있어서 지금 의총하다가 정해 중이고 곧 의총이 끝난 데는 이제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 오늘 여야가 합의로 이 예산 처리를 못하면 정부 원안대로 그대로 자동적으로 이게 확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2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시간 안에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지난 며칠간에 걸쳐서 이 19대 국회에 이 보여준 모습 또 여야 원내 지도부의 어떤 협상과 정치력 뭐 한중 FTA도 통과됐고 오늘 어쨌든 예산안과 여러 가지 쟁점 법안들이 지금 처리 중인데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김세현 총장. 사실 야당이 의총에서 쟁점되는 법안 5개와 내년도 예산안을 뭐 통과시키겠다. 이래 의총에서 결정한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만약에 야당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예산안이 통과되기 때문에 서로 뭐 지역구 예산과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서로 협상으로 오늘 뭐 가는 것은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장선은. 예, 그 19대 뭐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고 뭐 최악의 국회라고 했지만 네. 어쨌든 뭐 한중 FTA가 이제 처리가 됐고요. 또 오늘도 제가 볼 때는 뭐 예산 처리되리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발전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는 뭐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본 예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임시국회 소집하고, 네. 그다음에 연말 돼서 또 안 돼서 어느 땐 준예산 편성한다고까지 예, 뭐 막 일요일 해서 새벽에 통과시킨 예, 적도 그런 적들이 있죠. 있었기 예.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통과되면 연속해서 계속 법정 결례에 통과가 되는 것이고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진전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예,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평가할 만하다. 네, 네. 예. 그런데 지금 여야 원내 지도부 3+3 회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네. 어제 있었던 3+3 회의에서의 합의 중에 하나가 노동 5법, 이 정부 새누리당은 노동 개혁 5법이라고 부르고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또 민노총 같은 진보 단체에서는 이 노동법을 개혁하려고 한다고 반대하고 있는 이런 쟁점 법안인데 이것은 이번 정기국회가 아니라 임시국회를 열어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정기국회 끝나면 파장 분위기가 오고 또 총선거 불과 넉 달밖에 남지 않고 연말연시 분위기인데 과연 여야의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겠는지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원님. 지금 핵심적인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노동법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동법에 대해서 노동계가 반발을 많이 하고 또 예. 제가 노동계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해고를 너무 쉽게 해놨다. 그러니까 네. 무슨 정말 노동력이 부족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고용주가 고용주한테 잘못 보였을 경우 해고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너무 쉽게 해놨다는 그런 불만들이 자의적으로, 불만이 많이 고용주들한테 권한을 크게 줬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만 되면 청년 실업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네. 너무 과장됐다는 얘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노동 개혁은 필요하지만은 네. 어쨌든 좀 더 노력해서 노동계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김세현 총장. 사실 뭐 오늘 경제 활성화 5법은 통과되지만 노동개혁 뭐 5가지 법은 아직 이제 임시의회를 열어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노동법이든 경제 활성화법이든 국민들 생각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국민 경제는 뭐 정 의원님 뭐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데 있어서 이 노동개혁 5법을 통과시켜줌으로써 일자리가 많이 확보되고 특히 바로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는 단초가 됩니다. 그래서 노동개혁 5법이 청년 일자리 확보라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저는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네.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알겠습니다. 하니까 기다려보겠습니다. 여야 간의 이견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 관련 단체들이 또 여러 가지 입장을 내고 있는 것도 확실하고 그런 상황에서 여야가 임시국회를 통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 저는 노동의 문제가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네네. 근데 전 이 노동법 개정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전 노동계를 너무 자극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한 게 네. 김무성 대표가 여러 번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제 2만 불에 3만 불 못 간 게 마치 노동자들 때문에 못 간 것처럼 네.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해서 굉장히 자극도 많이 줬지 않습니까? 네. 제 생각은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충분히 논의를 해서 좀 네. 너무 자극하지 말고 충분히 예. 대화를 통해서 더 풀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 이 갑질 횡포가 만연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많이 노력해온 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이른바 을지로위원회까지 지금 가동하고 있는 상태인데 묘하게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이 이런 갑질 횡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사과와 상임위원장 사퇴를 했는데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장선 의원? 제가 노영민 의원을 잘 압니다. 예. 제가 또 이렇게 산자위원장 출신이고 그때 그러시죠? 같이 일을 예. 했었기 때문에 워낙 원칙이 강하고 또 성품도 아주 훌륭한 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도를 네. 보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 당에서 계속 소속 의원님들 이런 일이 생기게 돼서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본인이 상임위원장을 이렇게 내놓기로 한 것은 잘한 것 같고요. 네. 예, 앞으로 특히 야당일수록 좀 더 도덕적으로 명료해야 된다,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이 도덕적으로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 당에서 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는 네. 조사를 분명히 해서 거기에서 만약 문제가 있을 경우는 나중에 공천 문제까지도 반영하는 그런 강도 높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당에서 조사한다는 게 당무감사원에서 조사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원래 이런 일은 윤리심판원이 있죠? 근데 지금 제가 지금 국회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당 기후가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아들 뭐 취업 부탁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이 당일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하여간 좀 강도 높게 조사를 알겠습니다. 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려요. 네, 김세현 총재. 사실 보수는 능력으로 정치하고 진보는 도덕성으로 정치한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 의원들이 지금 신기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방송에서 나왔듯이 딸도 로스쿨 입학하는데 아들은 졸업하는데 또 윤우덕 의원 같은 경우는 LG 변호사 취업하는데 그리고 노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시집을 판매했단 말이죠. 그것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책을 팔았다는 것은 서점과 같은 영업을 했기 때문에 이건 실정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산자위원장을 사퇴하는 것이 아니라 큰 선에서 의원직을 사퇴하고 저는 정계를 물러나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새누리당이라고 해서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여야, 정도의 차이, 빈도의 차이, 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까 쭉 열거하셨는데 예. 저도 열거하려면 쭉 많습니다만 제가 일부러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제가 볼 때 이번 19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고 아까 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산안은 이일날 통과를 시킬 거로 보지만은 그에 보면 가장 나쁜 기록들을 워낙 많이 남긴 국회고 또 도덕적으로 문제가 워낙 많았고 또 이번에 의원직 또 가장 많은 의원들이 또 중간에 그만두는 지금까지 22명이 20명이 넘게 잃었더군요. 사퇴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정말 반성하고 누가 잘했니 못했니 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정말 이번 이 19대를 마감하면서 다음 20대에는 좀 더 진짜 좋은 사람들을 예. 많이 공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근데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 싶어요. 좋은 사람을 잘 뽑아서 국회에 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게 또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제도가 필요한 건데, 각 당마다 윤리위나 이런 걸 운영을 하지만 이게 국회 차원에서도 윤리위원회가 있는데, 윤리특별위원회. 이게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하고 이 봐주기 이 조사나 하고 말이죠. 이 국회윤리위에서 제대로 처벌된 경우도 없고 당윤리위에서 예컨대 정말 무거운 이런 처벌을 한 적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네. 또 이를테면 지난번에 정청래 최고위원 경우에 1년 당원권 정지했다가 어느 사이인가 6개월로 줄이고 3개월로 줄이고 이러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 겁니까?
아마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의 맛에 찌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봉사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봉사를 기본으로 행하지 않고 권력의 맛에 쪄들어 있다 보니까 항상 이 갑질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국회에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내는 법이나 시스템을 먼저 갖추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회윤리위원회가 이 제 기능을 못하고 이번에 또 선거구 획정위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윤리위원회 같은 건 외부 인사들로 해서 네. 그러니까 자기 식구 감싸기를 못하도록 네네. 그 윤리위원회 같은 건 외부 인사로 결정하고 그 결정이 바로 본회의 의결처럼 결정될 수 있도록 네.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예. 선거구 획정위원회도 결국 그렇게 했지만 또 그걸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감한 국회 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 이런 게 악순환이 되고 또 이렇게 손방망이 처벌을 하니까는 또 그냥 그 우습게 생각하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행위를 벌려도 뭐 또 넘어가겠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어서 예. 예, 그런 부분에서 국회 개혁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말만 하지 말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새누리당이나 이제 선거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당내에서 자꾸 또 발목을 잡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혁신전대를 제안했는데 역제안한 거죠.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아직 이 혁신전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죠. 네. 이런 상태에서 신당 하겠다고 나간 사람들은 안철수 의원한테 계속 이른바 로브콜을 보내고 있고 안철수 의원이 사실은 뭐 만약에 탈당을 한다면 이건 굉장한 파괴력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어쨌든 저희 상황이 계속 이렇게 안 좋은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28일 예. 보궐선거 지고 나서 지금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을 거의 허비를 내버렸습니다. 네.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당의 큰 주주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와 문재인 두 분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어떻게 이것을 당을 바꾸고 노력할 것인가 고민을 거의 하지 않은 채 네. 이게 언론을 상대로 해서 핑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고 제가 볼 때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어쨌든 두 사람을 이렇게 또 가깝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두 사람이 만나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또 자기들이 책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어쨌든 이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책임이 많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자책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는 마음으로 서로 노력해서 합의를 이뤄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냥 세상사 이치가 그럴 텐데 상식적으로 봐서 뭔가 입장이 다른 두 사람이 함께 뭘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조금이라도 더 가진 사람이 양보하면서 풀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 중에 어느 쪽이 더 가진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을 보면은 본인은 계속 양보를 좀 많이 했고, 그러니까 네. 박원순 시장과의 관계도 그렇고, 네. 또 어쨌든 저희 당과 같이 문재인 대표의 관계도 그렇죠. 예, 합당해서 때. 들어오면서 예. 또 당을 살린 부분도 있고, 네. 근데 그러면서 계속 아마 좀 피해를 봤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예. 측면에서 저는 문재인 대표께서 더 노력을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그렇죠. 생각도 공을 하고 안철수 있습니다. 의원한테 다시 던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든 문재인 대표가 안고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리고 진작에 좀 먼저 만나자고 해서 대화도 하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어쨌든 안 된 게 아쉽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양김하고도 비교를 요새 많이 합니다. 예.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예. 사실 이제 문재인 대표는 어떤 경우도 혁신전대든 전당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당 대표를 사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결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친노 기득권을 유지해서 최악의 경우 야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더라도 참패하더라도 작은 지분을 가지고 나중에 또 야권 연대를 통해서 본류로 들어가려는 막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지율이 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생당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아마 저는 계속적인 간보기가 계속되어서 신생당이 벤처신당이 제대로 된 묵직하고 입맛을 내는 맛집으로 변한다고 하면은 탈당해서 합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남아서 총선 이후에 문재인 대표 책임 이후까지 예. 나는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서로가 완전히 계산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화하고 타협해서 풀릴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전혀 이렇게 아닙니다. 지금 보신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 쪽 얘기도 좀 해보죠. 험지 출마론이 원래는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나왔더랬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김성건 의원이 호남 지역의 4선 의원인데 내년 총선에 호남에선 다시 출마하지 않겠다. 맞아면 어려운 곳에 가겠다 이렇게 나선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아예 서울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뭐 장관이나 수석 지낸 사람들이 뭐 전부 왜 영남 지역이나 서울 강남 3구 같은 편한 곳만 찾느냐 뭐 이런 비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무성 대표가 험지에 출마를 만약에 요청받으면 저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원주철 원내 대표가 내년 총선의 목표 의석을 180석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 180석이 되어야 지금 식물국회를 만들고 있는 국회 선진화법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180석이 어차피 영남 호남에서는 나오는 의석수는 똑같단 말입니다. 네. 그럼 결국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서 결판이 날 것인데 네. 서울, 경기, 인천에서 야당과 싸워서 결국 험지에 출마해서 거기서 당을 의석을 확보해 줘야 180석을 이룰 수 있고 또 박근혜 정부가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를 이끌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 수석하고 장관하신 분이 박근혜 정부의 철학을 잘 알고 있단 말이죠. 네. 국정 경험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같이 지지하는 지역에 가서 그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험지에 가서 그런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180석 의석을 확보해야 박근혜 정부의 확실한 주도 세력으로서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험지 출마는 당대표뿐만 아니라 다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80석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오만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나라에서 과반수만 넘겨도 정말 감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80석이면 거의 3분의 2 가까이 되는 의석인데, 예, 5분의 3. 예, 그러니까 아니 3분의 2 가까이 되는 그런 의석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거침없이 예.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과반수를 넘겼어도 어쨌든 너무 독주를 한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불구하고 거의 다 뭐 5분의 3이 됐든 3분의 2 가까이 얻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네. 야당이 또 분발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험지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원래 자기 지역구를 지키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그런 것들은 정말 아주 불가피해서 정말 당에 여러 가지 사활이 걸렸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지역구를 막 옮겨 다니는 것이 정말 위급한 상황도 아닌데 예.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뭐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는 제 지역구 지역 주민들에게 심판받겠다고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 정우택 의원 같은 사람은 당이 명령한다면 거기에 따라야 한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뭐 서로 주장해 볼 만한 얘기고 이 험지 출마론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여당 야당 모두에서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공론하는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뭐 옛날 이야기는 좀 하기 어렵습니다만은 2008년도 친박연대를 창당했을 때는 창당 일주일 만에 그 뭐 나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 하듯이 이제 그 친박연대의 창당 정신이나 가치와 철학을 나누기 위해서 일주일 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재호 뭐 계보라고 할까 이재호 계보의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 안경률 의원직에 저는 일주일 만에 출마했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게 당의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알겠습니다. 출마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